근데 이제 장성택 부장, 제가 이제 삼촌이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는 이제 롤모델로 이제 모시고 살았던 분인데, 그렇게 복잡하면 잠깐 좀 나갔다 와라. 한 3년이면 다 정제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영상에서도 되게 익숙했던 얼굴인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선생님 되게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이, 너무 또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남북하나개발원 한반도개발연합에서 이제 회장 사업을 맡고 있고, 국제사이버대학에서 부동산학과 이제 투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노희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이런 데 보니까 탈북했던 케이스가 특이하던데 뭐 비행기 타고 오셨다더라고요. 남들 다 혹시- 비행기 타고 오지 않나? 아유, 다이렉트로 거의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왔던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는 이제 평양에 대동강구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룽라도라고 하는 룽라도 유원지 맞은편에 이제 룽라동,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쭉 살았는데 한국까지 오기에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탈북의 어떤 계기,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본인의 전 직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한 거는 2012년 10월인데, 제가 가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때가 이제 2012년 10월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중앙당 행정부 대건설지도국에서 이제 당비서 사업을 했고, 김정일 체제가 이제 바뀌고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았어요. 우리 중앙당 행정부 앞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나니까 이제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장성택 부장, 제가 이제 삼촌이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는 이제 롤모델로 이제 모시고 살았던 분인데, 그렇게 복잡하면 잠깐 좀 나갔다 와라. 한 3년이면 다 정제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러시아로 출장을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거기서 출장 과정에 우리 장성택 숙청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숙청 부류로 분류되면서 체포조가 와요. 체포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데리고 있던 이제 부산 부하들한 데서 연락이 와서 빨리 피하라고 이제 잡으러 온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가지고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 생활을 하다가 제가 독일에서 망명을 했어요.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거기서 조금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2010년에 마지막을 북한을 땅 밟고 외국으로 나왔다는데 화폐 개혁을 2009년에 했거든요. 그럼 화폐 개혁 당시에 북한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이제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있었어요. 그 피해자예요. 굉장히 피해자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일을 하다가 북한으로 다시 귀국했을 때가 몇 년도였나요? 2003년도에 쿠웨이트에 이제 들어갔다가 2010년도 9월 달에 나왔으니까 화폐 개혁이 2009년도 되고 2010년 9월 달에 갔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때 상황을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우려했댔는데, 실제 들어가서도 정말 가지 같은 달러, 피 같은 돈들이 좀 진짜 아주 맥락 없이 좀 낭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벌어가지고 온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달러가 다 물이 됐다, 쓰레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재산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던가요? 이게 비서두가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쿠웨이트에 있었으니까 2009년도 당시 이제 화폐 개혁 한다는 게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높은 대하고 다 이제 연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화폐 개혁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야, 이게 바꾸지 않겠지?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라는 게 보게 되면 다 이제 고지식한 가족들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간부 자녀들은, 가족들은 다 이제 사회물정을 몰라요. 맞아요. 사회생활 환경을 모르다 나니까 이 국가에서 바치라게 되면 다 바치게끔 돼 있거든. 그렇게 또 훈련받고 이제 사람들 내놔서.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게 2009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터치고 말았어요. 이게 화폐 개혁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그때 당시 무슨 북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는 실력가들이라고 해도 북한하고 이렇게 집하고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요? 못해, 이게.
아, 그럼 그 소식을 알려줄 수가 없었겠네요.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는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대사관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듣고 있는데, 이게 합해 개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연락이 닿는 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기통수가 떠요, 이제. 외무성에서 이제 그 조직하는 기통수 하나하고 보위부에서 이제 조직하는 기통수 하나가 이제 둘이가 이제 연합을 해서 매 나라를 한 조가 돼가지고 각기 자기 이제 파견 나라에 기통수들이 다 떠요. 혹시 그때 기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건을 그러니까 가지고 온다는 편지를 소리인가요? 좀 편지나 문건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 자기가 파견된 나라에 갈 때에는 이제 거기 갑니다 하고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해주면 그 나라에 가 있는 가족들은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건설 지도국이면 대건설 지도국에 편지를 다 며칠 날 몇 시까지 이제 갖다 놓으셔. 이제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못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가게 되면 한 달 전에부터 가족들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또 이제 지방에서까지 또 이제 편지를 날라와야지. 그게 날라다가 대건설 지도까지 갖다 놔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제 기통수들이 편지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검열을 해야지 또. 검열을 합니까? 그렇지. 그 보이버스 이제 딱 이제 기계에다 띄워놓으면 그렇지 내용이 다 이제 나오지. 이건 괜찮겠다 해서 했을 때게 그 통과되는 편지도로는 다 이제 뜹니다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사람 기통수들하고 같이 떠서 각기 이제 그 나라에 와요. 아, 그게 바로 편지를 가지고 오는 게 기통수라고 그렇지. 하는군요. 그 편지가 딱 왔는데 뭐 내용에 합해기억에 언급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 지금 그 에피소드를 지금 말하는 건데 2009년 10월달에 이제 합해개 가지고 우리 기통수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게 첫 기통수가 오는 게 3월달이거든. 네. 근데 우리는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3월 초에 이제 그 기통수가 온다는 거야. 대사관 뭐 누구 뭐 다른 회사들 상관없이 다 간부들은 다 나가서 비행장에 다 나가 있어 지금.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편지를 나눠주거든. 이 편지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근데 넓은 데서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뭐 솔직히 궁금하지 어떤 지 달았는지 모르니까 차에 가서 이제 뜯었어 이렇게 뜯어서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는 이제 그 쿠웨이트는 비행장에서 우리 이제 숙소까지 이제 가려면 한 400km 나가야 돼. 진짜 너무 멀대요. 400km 나가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400km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쿠웨이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설을 해주다라니까 도로가 아주 잘 돼 있어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직선 가야 돼. 이제 306번 도로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뜯어서 이제 그 운전대 앞에다 놓고서는 이제 쫙 읽는데 이게 이제 아주 뭐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야 되겠는지 미치고 자빠진 게. 몇십만 달러가 그걸 이제 국가에서 100달러 한 장당 이제 3,000원씩 바꿔줬대요. 안 바꾸면 이제 그거 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간부들이 먼저 또 이제 설서 모범 보이라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 이제 국가에 이제 바친 거예요. 그 가지고 가서 북한 돈으로 바꾼 거예요? 오 마이 갓. 은행에다 가서 바꿨어. 은행에 가서 그래서 바꿨는데 그게 100달러 한 장당 이제 3,000원. 우리 돈 3,000원으로. 그래서 총 이제 바꿔가지고 한 게 무슨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 다 해서 바꿔온 게 3,000원을 지금 그 100당당 10만 달러를 그렇게 바꿔온 거예요? 10만 달러가 더 되지. 근데 그게 10만 원인 게 아니라 지금 뭐 자가 나도 이제 들었는데 너무 이제 그 기가 딱 차서 기억도 안 나. 이게 그러다 나니까 이제 그게 기딱 막히게. 그다음에 이제 뭐 차가 이제 저 오다가 사고 날 뻔도 하고 한참 정신 들어서 보니까 그게 사실 저녁 6시면 들어가야 되거든. 네. 2시 비행기 마중 갔댔으니까 내가 이제 6시면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남의 이제 그 다른 구역에 와 있어. 나도 지금 어딘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여기 어딘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밤 12시 돼서야 이제 그 숙소를 들어갔어요. 네. 내 사무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숙소에 도착해서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게 뭐 말도 못하지. 이제 몇십만 달러라는 게 정말 그게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 몇십만 달러하고 또 틀려요. 그때 당시 이제 2009년도 몇십만 달러면 지금의 이제 가치로 생각하면 뭐 몇 개 되지 곱하기 몇 개 되지. 10,000달러라고 해도 10,000달러가 있으면 그래. 100만 장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에 10,000달러만 있어도 일반 100만 서민이 장자라서. 100달러도 없습니다. 100만 달러는 더 됐어 그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술 한잔 먹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 들어왔어. 네. 이게 편지가 어떻게 왔냐.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서로 궁금한 거지. 그럼 서로 궁금한 거야.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좀 이게 좀 나하고 같은 이제 그 동병상련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나 혼자 당했다는 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당했구나 하면 좀 그래도 위안이 감이 좀 되는 덜한 거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마다 이제 편지 오는데 예. 밤중에 이제 전화들이 다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누구도 이제 바꿨대 누구네도 바꿨대 다 이제 이러는 거야. 그 이제 우리도 바꿨대 하니까 야 우리도 바꿨대 서로 다 이제 우리도 바꿨대 안 바꿨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쿠웨이트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간부라게도 한 30명 안팎인데 그 사람들이 다 바꿨어 그게.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김정은한테 가는 거잖아요. 김정은한테 가지. 국가중앙은행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었네요. 코 풀었지. 그냥 공짜로. 그 뿐인 줄 알아? 그 당시 지금 들어간 우리 푼통에. 그 외국에서 그 북한에 그 들어가는 이제 비행장에 내리게 되면 무조건 외화는 무조건 해소했다는 게요. 그리고 장당 이제 3,000원씩 다 계산해 줬대. 노동자들 웃기는 거는 노동자들 같은 거는 3년 살아도 3만 달러 못 가져가요. 네. 3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자 300달러 가져간 노동자 있어. 3,000원 바꿔주니까 300달러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되잖아. 9,000원밖에 안 되잖아. 달러도 한번 못 접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정말 우리 같은 거는 뭐 그래도 좀 뭐 그 노동자들 이렇게 말하면 좀 저 새끼들 아주 잘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사실 그게 그거 보는 거고 우리가 그 돈은 우리만 쳐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잖아. 예. 북한에서 노동당 상납해야죠. 간부들이 상납해야지. 또 자기가 책임진 그 근로자들 또 먹여 살려야지. 다 그게 이제 그거라거든. 근데 그게 아주 이제 종잣돈이 다 긁혀버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편지가 왔는데 자 그 편지를 가져온 이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통수 말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 휴가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어서 네. 행렬화해서 이제 12월 말에 우리 노동자들 완전 이제 교대로 해서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교대되는 그렇지. 사람. 네. 교대되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편지 써서 보내거든. 혹시 이제 국가에서 이거 화폐 교환한다는데 절대로 달러는 바꾸지 말 것 하고서는 이제 써보냈어. 예.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늦었지. 늦게 갔구나. 그게 이제 10월부터 했는데 우린 바꾼 게 무슨 11월 3일 날인가 그때 바꿨다는 것 같아. 나는 그 3일 날이라는 날짜는 아직 12월 3일인지 11월 3일인지 3일 날이라는 날짜는 분명해. 기통수가 왔을 때는 이미 그 달러를 바꾼 걸 후회하고도 100번 후회하는 때에 지금. 그거 바꾸자마자 언제 다음 달부터 뭐 장당제점에 3,000원이던 게 6,000원, 뭐 9,000원 올라가고 뭐 이렇게 8,000원 올라가고 하룻밤 자고 나게 되면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달러 괜히 바꿨구나 하고서 나 이제 아버지 오면 이제 욕 먹으면 이제 죽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 오면 이제 헛살 나겠구나 이제 하고서는 이제 그러던 찰나인데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미 있던 풍풍 쓰던 사람들이라서 없으면 그거 이제 타격이 굉장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쌀도 다 떨어진 상태야 지금.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술이 있나 무슨 뭐 갑자기 손님 우리 집은 손님으로 이제 넘쳐나던 집인데 뭐 없으니까 이제 손님을 못 쳐요. 술도 없어. 무슨 쌀도 이제 없어서 이제 그러던 찰나인데 그래도 제일 먼저 이제 야 이게 손님이 어떻게 치나 했는데 비서동지 좀 보낸 돈입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이제 보낼 때 한 3만 달러 보내야 됐거든. 살았네. 그걸 봤더니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나가서 그 돈으로 해서 지금 기통수 이제 밥에 먹이고 이제 그렇게 보냈다는 게. 아휴, 그러면 여기서 북한에 있을 때 화폐 기억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으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의 상황은 어땠나요? 이미 돈 준 걸로 회복이 되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내가 외국에서 또 들어갔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외국에서도 또 이제 저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닥 이제 피해라고 해서는 이제 볼 건 없는데 그 피해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뭐냐면 자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제 노동자만 힘들게 보는 게 아니라 간부들도 힘들게 보는 거예요.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국가 상납도 해야 돼, 노동자도 채워줘야 돼, 경영도 해야 돼, 뭐 진짜 뭐 간부들은 다 이제 배쳐 먹고 좀 떼 먹고 사는데 노동자 떼 먹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린 해외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해외 생활 준칙에 맞게끔 대외 사업비라고 이제 그 국가가 허용한 그게 있어요. 그게. 네. 거기에서 조금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달러가 그때 들어갔을 때 2010년 10월 달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6만 원인가 해. 그러니까 화폐 기억을 하고 1년 만에 들어갔더니 3,000원을 바꿨던 달러가 1년도 채 안 됐지. 그쵸. 11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오려고 이제 가서 보니까 6만 원으로 바꾼 것 같아. 100달러에 6만 원이었다. 6만 원. 근데 3,000원. 중요한 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6만 원을 바꿨는데 7만 원이야. 다음 이제 그것도 가니까 7만 원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10,000원씩 뛰어 올라 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했군요. 1년 동안도 그렇게 타격이 입었다라는 걸 달달이 틀렸다니까. 달달이. 달달이. 그래서 돈을 안 쓰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돈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지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또 뭐 안녕하세요. 그지? 인사하면 또 그래도 또 재줘야 되고 밥을 또 싸줘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때 밥 한 번 사는 게 옛날 같으면 100달러 하면 그 5명 식사는 그죠 후더분하게 했는데 한 사람당 100달러 쓰게도 모자라. 우리는 이제 합의제 식당 들어가잖아. 외화 식당들 다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100달러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2009년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던 당시 쌀 1kg의 가격은 2,200원이었다. 당시 북한 주민의 월급이 국권 2,000원에서 3,000원인 점을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니 중앙은행에 다 바치라고 했던 북한 정권은 100달러를 쌀 1.5kg 가격으로 꿀꺽 해치웠다는 거다. 10만 달러를 고스란히 북한은행에 가져다 바친 가족은 10만 불을 계산해 봤더니 오늘의 환율로 한국 돈 1억 3천만 가량이 된다. 그 1억 3천만 원 가량의 한국 돈 대신 쌀 1.5톤의 가격을 받았다는 거다. 지금 한국의 쌀 가격이 1kg에 2,000원을 어림잡아도 600만 원을 주고 1억 3천만 원의 북한 주민의 돈을 북한이 꿀꺽한 셈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그냥 삥 뜯은 거다. 그것도 국가가 대놓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화폐 개혁을 진행하고 4개월이 흘렀던 시기인 2010년 3월 시점에는 쌀값이 1kg에 1,000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1년여 만에 이전 수준인 2,200원대로 다시 되돌아왔고 그 후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수순을 계속 밟아가며 2013년 1월에는 화폐 개혁 이전에 3배에 달하는 쌀 1kg 6,700원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인데요. 화폐 개혁 단행 이후에 북한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100달러를 해치니까 쓸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외를 못 나간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떻던가요? 저 그게 궁금하네요. 내야지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7년 동안을 이제 북한하고 이제 떨어져 있어 살았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비소하면서 내 노동자들 보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종업원들을 좀 이제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1년에 이제 100달러 벌었대. 안 바꾸면 죽을까봐. 안 바꾸면 또 외국에 못 나갈까봐. 네. 그래서 1년에 100달러를 벌었는데 그걸 또 바꿨대. 3,000원에 바꿨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바꾸고 그다음엔 내가 정말 당비소 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그지 건설 노동자들이니까 네. 계속 방침 대상이 해가지고 나가 있어요. 네. 점심 무조건 싸가지고 나가야 돼. 네. 근데 점심을 못 싸가지고 나와. 그다음에 점심을 싸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우리 정말 옛날에 이제 말하면 이제 개죽 같은 거를 이제 유리단지에다 이렇게 도시락이라는 게 유리단지에 난 참 점심 때 돌아보면서 어떤 음식들을 드시던가요? 도시락 못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 30%가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은 점심을 어디가 먹나요? 뭘 먹나요? 나중에 내 보니까 어떤 사람 이게 창피하잖아 이게. 옛날에는 좀 있던 사람들도 못 싸우고 이제 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좀 피해요. 나는 이제 점심에 약속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늦게 먹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소화가 좀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우리가 세포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올라와요. 그 노동자들 점심 식사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나도 이제 점심 식사 할 때 쭉 돌아봤으니까 보니까 이제 말이 아닌데 점심 식사는 이제 못 싸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정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화폐 개혁 때문에 이렇게 됐대. 예. 그럼 화폐 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었냐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불만은 조금이라도 엿보였나요? 북한 안에서? 그 당시에는 불만은 많았어요. 네. 그때부터가. 네. 2009년도 전까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노동당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국가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네. 김정일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불문을 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대답지를 해. 근데 그것도 이제 나름이에요. 대건설에서는 대답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타개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외국에 참고 힘들어도 참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가족 살리겠다고 해서 대건설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돼? 못 나가죠. 못 나가. 그럼 돈을 그러니까 못 벌죠. 1년 동안만은 이제 가만 점점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고 힘들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망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많았어요. 우리가 2011년에 이제 그 김정일이 죽었는데 네. 정말 개새끼 소리가 나올 때 아니에요. 정말 정확히 말하면. 네. 왜 그랬어요? 나도 개새끼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제 참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그 국가 경제가 너무나도 이제 무너지고 그 화폐 개혁 하나 때문에 국가 경제가 완전 북한의 경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그게 솔직히 시장 경제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서민들 자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그게 시장도 경제가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 다 인플레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뭐가 있어야 제가 되는 거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뭔가 구매 욕구로 이어지지 않고 구매를 안 하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장사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나는 힘든 거죠. 7년 동안 나가 있다가 이제 보고서 야 국가가 이렇게 망해도 나는 그래도 이제 그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노동당이 그래도 좀 항상 좀 우리가 그 인민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감정을 이제 그 계속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나도 망치난 거야. 내가 그 해외 실택에 그 박남기 화폐 개혁 단행했다는 그분. 단행했다는 이제 박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근데 박남기 부총리 조카를 내가 데리고 있었거든. 뭘로 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아니, 걔는 이제 시공 지도원을 했는데 네. 5천 원이 없는 게 뭐냐면 화폐 계획을 왜 그 박남기 총리가 그 경제부총리가 그 지어야 돼?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당시에 72살인가 76살인가 나이 그런데 그 조카한테서 말 들은 데 비하면. 걔가 말하는 게 우리 장군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 아 그분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대가 바른 분이고 하고 일단은 부총리에서 해임돼서 들어와서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인데 왜 저며 우리가 지어야 되냐고야. 그 이제 몇 시범 게임을 해서 누구 하나 죽여야 되니까 자기네한테 지금 장군아버지 삼촌인지 그 죽였대. 그 실질적으로 화폐 개혁이라는 게 한다 그래도 엄연하게 그 당적 지도라는 게 모든 사업에 당이 모든 우선하죠. 경제 사업에 당적 지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재정 관리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이게 다 있거든 이게. 중앙당에서부터 그게 다 들어와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딱 이제 풀어놓는 건데 혼자서 단독으로 그 못하거든. 문제를 처리할 수가 전혀 못하거든.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개 기업소에서 해도 재정의 책임자는 사장이라든가 이제 지배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행정 일꾼들이지만은 당적 지도의 책임자는 당비서들이란 말이야 이게. 네. 당연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재정 그걸 단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 서로가 재정- 견제를 하게끔 그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행을 단행을 못하게 돼 있어. 혼자 그 결정을 하기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어렵다는 하다라니까 나는 그래서 야 이게 노동당 이렇게까지 이거 완전 이거 내가 정말 옛날에 이제 그 당일권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어. 그랬군요. 점점. 그럼 그래서 김정일이 딱 죽었을 때 그때 북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었습니까? 북한에 있었지 당연히. 아, 그래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 전 그거 알고 싶어요.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구나. 네, 저는 그때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가만 생각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서부터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인민은 자기를 돌봐준 자를 잘해주면 그래도 이제 인사를 잘하는 거고 잘못해주면 다 이제 그 받은 대로 돌려주고 하는 거예요. 네. 김정일이 죽었어. 12월 17일 날 죽었는데 19일 날에 우리가 행사에 모였어요. 이틀 뒤에 했거든. 엄청 추웠다면서요. 4만 사원이 없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제 한반도 날씨는 원래 4만 사원이라고 똑같이. 3일이 따고 차고 그다음 4일은 따뜻하고 이제 이랬는데 4만 사원이 없었어. 네. 그냥 그냥 낮은 단계를 계속 가서 정말 진짜 추웠어요 그때. 나쁜 놈이 뒤지니까 날씨도 그러니까 야 진짜 그리 생각해보니까 벌 받은 거네. 악랄한 놈. 근데 그걸 왜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돌려받지? 우리 국민들이 돌려받았어. 그래도 있잖아요. 인민들이. 제가 궁금한 건 김일성 때는 저도 어릴 시절에 막 슬프고 막 그래서 울고 그러고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게 그 김민들이라는 게 다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는 거야. 김일성이 때는 막 울었잖아. 김정일 때 내가 지 얘기를 했기. 아침에 11시 됐는데 저 중앙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 지금 저 현장에 나와 있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동강 종합 건재 기지라고 이제 그걸 꾸리고 있었어요. 북한이 해서 생산하는 그 건재 그거는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하게끔 하라는 이제 그 김정일 방침에 의해서 우리 그 장부장이 이제 그 행정부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대동강 건재 종합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었거든 그게. 그 뭐 군대들도 좀 나와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 어디 나와 있나 이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저 건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중대 방송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좀 책임지고 선에 좀 비서공지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 느낌이 빡 오지 않던가요? 안 와. 안 와요? 우리 전쟁 일어난 줄 알았지.
저는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 왔을 것 같은데 아니, 북한에서도. 느낌 안. 우리는 항상 그냥 전쟁 때문에 지금 달려 살았지 뭐 누구 때문에 달려 살은 건 없잖아. 아 그래도 중대 방송이라 할 때마다 저는 성인이 돼서도 자꾸 김정일이 뒤지지 않았냐라고 김일성이 생각했는데. 때도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지. 설마 죽으리라고 생각은 나는 못했대 봤어. 똑같아. 이번에도 저 무슨 전쟁이 일어나나 무슨 중대 방송이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모이라 해놓고서 이제 돌아가면 단위별로 다 이제 이쪽까지 모이라 그러고 너희는 가서 이제 야외 방송 설치해라. 너희는 텔레비전 저 어느 데 사무실에 있는 거 다 내다가 이제 저 어디 다 설치해라. 그냥 12시부터 어디 다 왔나 이제 점검 다 하고서네. 그게 한 몇천 명 모였거든. 내가 책임자니까 또 앞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앞에 앉아서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제 방송원이? 방송이 옷차림. 나와서 직감이 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쭉 나오는데 우선 방송원 멘트 자체도 옛날에 우리가 김일성을 한번 겪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정일 때 지금 한번 들어봐도 이춘희 방송하고 이제 남자가 이제 또 그 방송하는 거 봐도 지금 다시 들어봐도 김일성일 때하고는 어감이 틀려. 그래요? 김일성 때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막 울며 그 방송원 자체도 울었어. 그게 아나운서 자체도 울었는데 김정일 때는 아나운서도 안 울었어. 그냥 목소리만 울었을 뿐이에요. 감정만.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대. 근데 속으로. 느낌. 이 새끼 잘 되졌네.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 나는 겪은 사람이야. 난 근데 그랬을 못 겪어봤잖아. 아니 나는 원래 있을 때부터 김정일이 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그랬어? 이건 반동이니까 뭐. 난 충성분자니까 아니다 말. 근데 충성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대. 그래서 진짜? 또 이제 쭉 나와. 야,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죽었다는 순간에 이제 멘붕에서 옛날엔 김일성이 때는 그야말로 정신이 이제 이제 가버렸을 때거든. 혼이 다 없었을 때야 그때는. 근데 김정일 때는 죽었다고? 서울은 지금 죽었다고 진짜? 그럼 야 죽었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난 이제 행사 준비부터 해. 야 이거 이제 장례식장 또 이제 저희 방문 해야 되고 그 생각부터 이제 당비서다라니까 직업이.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만 생각해보는데 귀 기울여 보니까 우는 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진짜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 한 명도 없어요? 안 울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대박. 그래서 뭐 굴쩍굴쩍 하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짱. 내가 나중에 이제 나도 이거 안 울었다고 잡혀갈 것 같아서 이거 안경 끼고 있잖아. 우리는 안경 끼고 있으니까 눈을 딱 하고 딱 하고 이제 갔더니 내가 먼저 손창을 해서 그런지 그다음에 뭐 콜짝콜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분위기라도 뭘 이렇게 엄숙하게 좀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 눈물도 안 나면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화폐개혁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 있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진 않았는데 개새끼 소리를 진짜 마지막에 나올 때야 그때가. 정말 노동자들은 내가 책임진 노동자들 당에서 해주는 건 없고 그냥 우리 당비서들이 다 이제 자체를 알아서 다 해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고야. 옛날 같으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그런데 화폐개혁을 해서 나도 이제 가져왔던 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종업원들 믿고 친다 해도 아니 한두 명을 믿고 먹여 살리지. 그래서 뭐 수만 명 되는 거를 수만 명 되는 거를 어떻게 좀 다 먹여 살려. 나라고 이제는 임금님도 못 한다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졸불나고 맨날 지금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일 시킬까? 점심을 먹여야 살 거 아니야. 계속 종업원들 먹일 생각으로 나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럴 텐데. 김정일이 뒤졌다. 김정일이 죽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잘 죽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못했어. 역시. 야,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조직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행사 조직 사업 때문에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전문가야 되고 이제 장애행렬 하고 이제 중앙 행사 또 이제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조직한 행사 조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당비서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본인이 오로지 조직을 하고 우리는 뭔가 몸에 거대한 밴 거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앞서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이제 나라가 이제 그게 혼란이 왔잖아요. 인민들은 김정일이 죽기 전에도 이제 노동당 얼굴 보고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이제 또 누구 얼굴 보겠어요. 김정은은 직접 보지 못하는 거고 그때 당시는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수반이 될지 정확히 이제 모를 때요 그때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정은이가 등장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때 당시는 여기는 이제 김정은이 된다 해가지고 뉴스에는 다 이제 그렇게 찍었다고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이제 김정은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는 안 했어. 그냥 이제 이제 김정일이가 죽어났으니까 이제 장부장이 될 수도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부장 되는가? 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리 이제 그래도 우리는 김정은이가 24살인가? 그게 됐는데 어린애들한테 동지라고 부르고 싶진 않았어 사실.
그런 그래서 마음은 그때 있었어요. 당시에도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끼리 간부들끼리 모여서도 종훈이 했지. 갸 종훈이 진짜요? 했지. 종훈 동지라고 불러본 적 없어. 진짜요? 그럼. 근데 그렇게 정훈이라고 해도 안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지. 그때는 그랬네요. 그때는 김정일한테도 개새끼 할 때야. 국민들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말에선 반동이 없어요. 그렇게. 아, 요즘은 말반동이 없다라고 요즘 얘기해서 저도 사실 그때 제가 있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완전 달라서 화폐개혁 이전과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국가라는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김정은 동지라고 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쫙 깔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2012년 4월 달,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2012년 4월 15일이면 김일성 백돌이에요. 맞아요. 응? 태양절 백돌. 맞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이제 슬로건을 해. 이제 우리 고생이 다 끝나고 강성대국이 된 순간이에요. 백돌이. 2012년 4월 15일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2012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성대국 들어가니까 우리는 나는 이제 10년 10월달에 들어왔잖아. 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나보면 비성씨 먼저 가십시오. 먼저 들어가서 우리는 강성대국 된 다음에 발로 이제 툭툭 걷어차면서 대문 걷어차면서 들어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하는 거를 때거든. 어떻게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외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 무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지. 세상에 대상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국가하고 접촉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나갈 때 2003년도에 나갈 때 그때 생각으로 모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아예 정신적 기형아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는 북한이 지금 같아. 식은죽 먹기네요. 아니지 북한이 같다고. 북한이 2010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정신 세계는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 영상들 많이 보잖아. 요가제도 이제 8차 당대 때도 그렇고 김정은이 행사 나오는데 보면 와 발 동동 구르고 눈물 흘리고 우리 이제 심하원 씨 이제 아버지 때나 심하원 씨가 있을 때나 똑같아. 눈물 흘리는 거는 발 동동 구르는 거는. 모르니까 왜 변하지는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당시 TV는 보잖아 우리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제 그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2012년 4월 10날. 그 전에 원래 2012년 1월 7일 날에 김정은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소환이 나와요. 생일이었죠 그때가. 정은이가 1월 8일 생일이고, 근데 1월 7일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다 이제 정말 중심 못 잡고 이제 있을 때게. 어떤 내용의 서한이었습니까? 우리 간부들 욕하는 소환이었어.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정말 숭엄한 분위기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정말 장엄한 분위기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김정일 장례식장을 추모장을 이제 평양시안에서 이제 5개 지역을 만들었어요. 만경대 하나, 저희장을 5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강제성이 발현이 안 됐구나. 우리가 김일성 죽을 때는 다 자발성이에요. 맞습니다. 강제성 하나도 없었어 그때. 그건 맞아요. 그때는 우리 당조직들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너무 가서 동문 아픈데 그래도 가겠나 우리는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리면 말렸지 안 가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때. 너무나도 가서 어느 나라에 좀 산천 초목에 좀 꽃이 다 마르고 다 이제 비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다 할 때 아니야 그때. 잠자리도 슬퍼서 그렇지. 모른다던 때. 근데 김정일 때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월 7일 날에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달받았는데 경례하는 자도 안 붙일 때 그때 그냥 김정은 동지 친필 소환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하고서는 하는데 분량이 한 이만짝 돼. 이렇게 요만한 짝 좁아가지고 한 장인데 친필 소환이라고 직접 쓴 거라고. 기본 내용이 그래요. 나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는 인민들은 지금 추운 겨울에도 장군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이제 벌벌 떠는데 간부들은 떳떳한 아랫목에서 배를 지지면서 그런 인민들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하긴 뭘 하네. 우리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이제 김일성이 때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 야차할 것 같아가지고 목이 날아날까봐 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다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조직하라고 그런 적을 못 받았으니까 그걸 안 한다 뿐이지. 김정은이 그랬군요. 그렇지. 그러면 장부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장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김정은의 선에 의해서 고사총으로 고사포로 날렸다고 하는 김정일의 매제죠. 김정일의 매제. 네, 그래서 김정은의 장성택이죠. 네, 그분을 네. 지금 장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옆에 계셨으면 혹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전에?
알다시피 우리는 사실 묻질 않지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장부장 얘기로서는 뭐 그게 크게 말을 날잖아요. 그거 왜 단둘이 땐 몰라. 근데 이제 여러 사람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장부장 자체도 그걸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우리 자체도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종합대학에서 김경희라고 김일성의 딸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김경희가 미친 듯이 대시했대요. 그 띄워넣느라고 원산경제까지 내려보냈잖아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밝은 분이에요. 밝은 분. 하고 밝은 분이라는 게 내가 밝은 분이라는 건 마음이 밝은 분이야. 그분은 이제 딱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리하고 이제 눈도 이제 그 독수리라 그래 옛날에 그 눈이 맵다 그러지 북한 말로 말하면 잘 웃질 않아. 이제 진짜 이제 편안한 자리가 있어 이게. 그분이 이제 투기가 스포츠에서는 탁구를 제일 잘해. 제일 좋아해. 탁구에서는 이제 리분이하고 해도 압록강 선수 있지 리분이. 그다음에 이제 박용순이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그 해도 이제 저렇게 잘하는가 할 정도로. 그 사람도 우리 삼촌도 이제 리분이하고 이제 계속 많이 치고 하는데 리분이가 우리 삼촌한테 질 때가 있어. 네. 이따금씩. 제주는지 모르겠는데 작은애 중국장이니까 제주는지 모르겠는데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스포츠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고. 스포츠 잘해가 악기는 다 해. 바이올린, 기타, 나팔 다 잘해. 피아노도 잘 쳐. 그분이. 키는 어떤가요? 키는 작지. 작아요? 작다는 거 어느 만큼 작나요? 키는 나보다 한 5cm, 한 7cm 정도 작을까? 그 나보단 작아서. 그럼 한 170은 되나요? 170은 안 돼. 아, 170이 안 돼요? 170은 안 돼. 170은 안 돼. 그래서 한 16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160이요? 작아. 그렇게 안 작아 보이던데 그렇게 작았군요. 작아. 나는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나보다 좀 많이 작지. 그래서 이제 많이 작다고. 그러면 그분이 보통 다닐 때는 옆에 경호하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다니나요? 특전이라는 게 없어. 김일성 외에는. 맞다. 진짜 그렇다. 특전 없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nom보트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특수한 외국에 사람이라고. 나갈 때는 그게 이제 우전 경우가 있어요. 우전 경우가 있는데 그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운전수. 네. 운전수가 경호원 겸 비서요. 이해가 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 누구도 김 씨 일가 이외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티를 내거나 특별한 없어. 의전을 받으면 이렇게 할 게 위험하죠. 그러면 또 질문인데요. 우리는 앉아서 장성택이라는 고모부를 그런 식으로 죽였다는 그걸 보면서 저도 정말 남한에서 그 소식을 보면서 가슴 저림에 앉아있고 옛날에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저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수령님 딸하고 딱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어떤 행운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덩치 큰 남자들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나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비운의 남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2012년 3월 달에 그 장부장이 한 달 동안 없었어요. 한 4월 한 말쯤인가 이제 왔는데 당시 이제 우리 축구들이 계속 이제 야 모르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뭐 계속 같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나보고 그러면 뭐 어떡하나. 어디 간지 몰랐어요. 어디 간지 몰랐던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네? 그때 우리가 암시가 받은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해석을 하면 우리가 따르던 그런 이제 그 세상은 아닐 것 같아 하는 소리나 같아. 그래서 우리 말로 막말로 말하게 된 이거 좀 우리 세상 같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구나 했는데 막말로 우리는 장부장이 그때 그러더라고. 좀 풍이 좀 다르게 부른다. 이게 어디 가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만 알고 있어라 해서 하는 게 그 백두산 이제 그 삼지연에 가게 되면 그 이제 별장 하나 있어 위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비판서 쓰고 나온 거야. 감금처럼 되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한 달 동안 그 김지 압박을 받고 나왔어. 김종훈이한테 압박을 받고 나왔는데 우리 여기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 장부장이 알았으면 그거 지금 뭐 반란 일으키지 않은데 사실 반란 일으킬 생각 장부장을 그렇게 할 일은 아니야. 엄연하게 이제 북한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기 유숙을 해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그걸 이제 들고 올라서겠다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장부장도 어떻게 하나 잘 도와주라고 했댔는데 이 당대점에 조직부 놈들, 중앙당 조직부 놈들한테 우리가 이제 단골 이 권력 싸움에서 우리가 진 거지. 응? 근데 제일 싫은 소리 많이 한 게 장부장이야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즉 싫은 소리 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코치를 한 거죠. 장부장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놈들은 싫은 소리 잘 안 하는데 그 아촌 발린 소리 하는 것보다 싫은 소리 하는 게 좋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자간 멘트가 원래 장부장이 그래. 브레이크를 걸었군요. 그러니까 장부장 멘트가 원래 그래.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김정일한테 할 때에도 원래 전화할 때에도 나 지금 몇 번 들었는데 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없어. 멘트 자체가 원래. 장군님 이거 주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하면 했지. 난 해주십시오.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심 가뜩이나 강하고 젊은 혈기에 깡패 혈기가 북받쳐오르는 김정은이 좀 그렇지. 재수없다 생각하고 장성택이를 제거했을 확률이 많다. 근데 여기서 좀 결국 아쉬운 걔네들 것은 자체는 내가 이제 보게 되면 그 소자들이잖아 우리가 소자들이 한국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이제 그 역사 소적들이나 이제 역사 소설이나 역사 이제 영화라든가 이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그 소자들이 운명. 운명이라는 거는 정말 기구예요. 자기네가 잘 되면 김정은이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저 김정남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부모들한테 촛들한테 항상 받으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 네가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이제 좀 왕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 네가 이제 계속 쟤네들은 꼭 이제 월수 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 아마 듣고 자랐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그러니까 소자의 역사라는 게 원래 그지 고통의 역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좀 갚아주는 역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김정은의 시작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그게 고모부가 잘 되라고 그러지, 응? 잘 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겠냐고. 응? 제일 걱정하는 게 제일 지금도 우리 그 망명하는 친구들 얘기를 보면 김정은이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래. 응? 자기 편 믿을 놈이 없는 거야.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친척밖에 없어. 그렇죠. 다른 놈 새끼들은 다 처음에서 이제 좋은 소리 하지만은 장 부장은 멘트 자체가 원래 아니 자기 고모부한테도 자기 그 매형한테도 야 네 아버지한테도 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니한테는 그 내가 장군님으로서는 모셔주지만은 권위는 지켜주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잘 되려야 나도 잘 되는 거야 해서 똑같은 이제 그게 우리가 잘하자고 우리도 충성의 맹세 다 하고 그랬던 거야 장부장이랑.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뚱딴지고 그 자기 핏줄 잡아주기면 잘 되는 거 없어. 그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김정은이 2012년도인가 지금 장부장을 데려다가 한 달 동안 지금 감금해서 비판서 쓰였잖아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이게 징조가 좀 잘못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으면 튀어야 되는데 왜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에서 우리 살아봤잖아.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나 튈게. 이런 세 북한에서 튀면 어디로 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여권을 왜, 내거나 해외로 튀거나 망명을 하거나 이런 다른 장부장이 어떤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지식한 사람이야. 고지식한 사람들. 멍청한 거네. 여기 내놓고 말해서 장씨들 한번 쭉 보라. 장씨들 치고서는 이렇게 도망칠 놈들 남자들 장씨들. 응? 순하잖아요. 다 순해 남자 장씨들 보게 되면 고지식해요. 순해 자기 말도 내가 참았지 하고서 자기가 어디 가서 맞고서라도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장부장이 요만큼 심한지 그만 먹었으면 우리가 옆에 놈들도 이미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그랬으면 야 우리가 뒤집자 해가지고 우리끼리 날지. 우리 장부장 자체도 좀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밑에 놈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장성택이라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잡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김정은에게 들어가서 부단히 구박도 당했을 거고 문책도 당했을 거고 이상한 징조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거기 범위 아가리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 이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또 김일성도 김정일도 이때까지 그냥 혁명화만 시켰지 잡아 죽인 머리 적 좋기는 없었죠. 그분 따라갈 사람 없어. 장성택이요. 그분이 어디 가서 쫙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쫙 이 현장 계산이 다 나와. 이게 여기는 저 무슨 목재가 몇 톤, 무슨 그 디젤류가 몇 톤, 히바루가 몇 톤, 이게 강제가 몇 톤, 쫙 계산이 다 나와 그분이. 아니 진짜 마음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고모부인데 요만큼이라도 이제 조선시대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냐고. 그렇죠. 안 당하지. 근데 그런 마음조차를 안 가져. 북한이라는 나라는
응? 그 장부장이 진짜 그 자기가 거모부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돼. 내가 생각하는 데는 내 지금에서 보면 거모부라는 생각 버리고 그냥 그저 좀 왕가문에서 살아나려면 당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좀 품었어야 되는데 응? 왕가의 그 역사를 망각해서 그래요. 나는 그분한테 이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뭐 고모부인데 요만큼이라도 이제 조선시대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이 그럼 뭐 좀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냐고. 그렇죠. 안 당하지. 근데 그런 마음조차를 안 가져. 고모부라는 생각 버렸으면 돼. 내가 생각하는 데는 당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좀 품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와서 뭐뭐하게 있다가 북한에서 거의 간부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과의 어떤 연락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죽인 걸까요? 안 죽였대. 장성택은. 예? 지금 이제 뒤후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망명인 사람도 우리 많은데 우선 북한에서 뭐 공개 처형했다 그랬는데 네. 공개 처형 본 사람이 없어. 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여기 온 사람들 보면 다 이제 봐야 될 사람들이야. 다 지금 그 진짜 이제 공개 처형 한다고 되면 옛날에 이제 그 이영철이 쏠 때기도 그렇고 우리 다 봤거든. 예. 자신고사 정지해 놓고서 이제 갈기 때게. 근데 그 못 봤대. 본 사람도 없대. 그 우리가 못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우배분들이라도 봐야 되는데 못 봤대. 항일투사들도 못 봤다니까 무슨 그 한간에서 북한에서 그 상류층에서 이제 도는 거는 어느 이제 조용한 곳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의도식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알고 있지. 죽지 않았다는 걸로. 근데 약간 저도 다행이지. 약간 근데 비슷하게는 그랬으면 생각. 아니 근데 여기 이제 뭐 나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몇십 명 돼야지 한 20 좀 넘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온 사람들 이미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후에 오는 사람들 계속 말 듣어봐도 똑같은 소리야.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그렇군요. 그렇게 김정일이 죽는 거를 딱 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북한을 출발해서 해외 나갔다고 했죠? 12년 10월. 그래서 12년 10월. 건설 나갔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오셨나요? 러시아에서 네. 건설 대상 책임지고 있었지. 건설 대상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러시아에서 요즘 망명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만나봤지. 네,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외 어떤 텔레비전, 러시아에서도 다른 텔레비전 이런 거 한국 거 전혀 못 보나요? 봐요. 못 보진 않지. 보지 말라고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 근데 보지 말란다고 안 보나? 계속 하네들 좀 꼬리 들고서 따라다니는 수는 없는 거고. 네.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키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 생활할 우리가 이제 나갈 때에는 그 해외 나간 그 성원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대외 생활 준칙이라는 거 해외 생활 준칙 또는 준칙이라는 걸 가르쳐. 그게 몇 가지입니까, 조항이? 뭐 한 28가지? 대생활 준칙. 좀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나요? 기억나는 게 많지 뭐. 외국인들을 만나지 말라, 혼자 외출할 수 없다, 혼자 공헌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외국 주제국 TV를 보지 말아라. 그다음에 주제국법을 잘 지켜라. 뭐 많지. 다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게 그냥 그저 현장에서 있어야 돼. 현장에서 순직해야 돼. 그저 그냥 올 때까지 거기서 일하다가 그저 국가 계획만 하다가 자기 돈 계획하다가 그렇게 하다 들어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 대략 어느 정도 받나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주고픈 대로 주는 거고 말고픈 대로 많은 게 아니라 국가가 규정한 건 150유로 이상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 달 월급이요? 한 달 월급이. 한 170달러 정도 되는데 유로로 150유로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때 해외 노동자도 다 이제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공수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이제 그랬을 때는 누진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나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수행했을 때는 뭐 170달러, 150유로가 이제 끊어 나가고 120%라고 했으면 120%면 이제 얼마예요? 그럼 이제 120달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다음에 200% 수행했다면 200달러 나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달라요. 그러니까 임금의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임금 기준을 달라. 그 국가 정량은 똑같이 세우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를 이제 다 같이 이제 들어서 하는 이제 그 기업공사가 우리 이제 그 회사공사가 많거든. 회사를 전체 노동자들 어디 총부도 하나도 안 내보내고 이제 다 이제 그 현장 하나에다 이제 몰아서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89년도 무너진 다음부터 자본주의 경제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말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제 여기서 뭘 하려면 이제 또 뭐 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끔 이제 대상을 이제 그 탐문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큰 대상을 지금 물어서도 러시아는 이게 돈이 잘 안 나와.
그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가 아니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한국에서 이만한 일을 해서 이만큼 준다면 러시아는 요만큼 적게 주니까 임금이 적은 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러시아는 법 자체가 은행에서 그 하루에 돈 뽑게 되는 양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0만 불 외에는 뽑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1인 노동자 일 딱 했을 때, 야, 너 이번 한 달 고생했다. 180불 뭐 이런 식으로 주나요? 아니면 다 끝나고 5년 동안 일 다 끝나고 갈 때 한꺼번에 달달이지 달달이. 달달이요. 달달이지. 그럼 그들은 그 현금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뭐 도둑놈도 있을 거고 이 도둑질 맞지? 그 현금 어떻게 다달이 보관하나요? 자기 나름대로지 뭐 다 자기 수법대로지. 어떤 사람은 뭐 병에다 여가지고서 이제 뭐 집 옆팔에다 파묻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 별난 에피소드들이 많아. 네. 돈 감추느라고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병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서 자기만 아는 장사에다가 지금 땅 파고서 이제 묻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훌가닥 바가지를 또 펴가서 거기 다른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니 그러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이 이제 다 이제 망했지. 아이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계속 여기 앞에다 이제 훈도시 앞에다 이제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만큼 차야? 노동자들 뭐 그거봤자 돈이라는 게 여기 이제 1,000달러를 지금 3년 동안 하는데 1,000달러 벌어 그 3년 동안 못 버는 사람도 많고 여기 지금 빚장 들어가겠어. 3년 동안 버는데 1,000달러를 못 벌어가지고 못 버는 사람들 간다고요? 있어. 100달러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국가 종량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근데 러시아는 저 월급을 주는 거를 기능공 우선주의, 기능공 우선주의. 왜냐하면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조한 사람이 똑같이 가줄 수는 없어. 많이 한 사람한테 3만 달러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급제네요. 한 것만큼 네가 노력한 것만큼 네가 능력이 있는 것만큼 월급을 주는 철저한 도급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량제라고 하는데 정량 도급제로. 왜냐하면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게 한 달에 하루에 일하는 게 1,000달러 남아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적게 줍니까? 하루에 일하는 걸 1,000달러씩이나 버는데. 근데 그게 북한은 이제 전체주의 사회잖아, 그게. 네. 집단주의 사회니까 그 사람 하나 잘해가지고는 안 돼. 이 전체 계획을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달러 벌었으면 500달러 주고 500달러 이제 그냥 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풍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도 그 사람이 1,000달러 벌었다고 다 주질 못해.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일을 하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벌목하다 왔고 돈 적게 벌었습니다라는 게 늘상 저는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들이 버는 돈은 다 어떤 놈이 미친놈이 다 가져가고 그들은 가족들에게 100달러도 못 가져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은 북한 정권이 나쁜 놈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것의 몇 %를 북한이라는 이 집단이 가져갑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는 가져간다고 봐야 돼. 그 원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노동자들 1인당 이제 170달러에 170달러로 걸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1,000명이다 하면 그냥 그저 곱하기야 그죠 그냥. 지변부터 시작해서 거기 당비소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냥 곱하기 1인당 이제 170 해야겠는 곱하기 170 해가지고 넘겨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국가 계획이에요 그게. 네. 자기 인원수에 합쳐서 국가 계획. 거기다가 국가 계획이 있고 거기다 또 이제 무슨 김일성 기금 또 그 계획이 또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금. 그러면 국가가 주는 계획의 돈을 여분을 이 170인 170 하고 또 기금 마련 또 하는 거예요? 기금 또 있어요. 그다음에 뭐 또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통일거리 건설 무슨 건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또 지원금 또 나와야지.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다음에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뭐 충송비가 또 이제 바쳐야 돼. 아니 뭐 수당도 이게, 아니고 지금 상납 수당이 이렇게 상납 수당이 많아. 국가 계획보다도 상납 수당이 지금 더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국가는 이제 행정이잖아요. 열받네. 국가는 행정이니까 국가가 이제 행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있고 기본 당 명분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많아. 당비가 나가야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충성 자금 나가야지.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금 또 나가야지. 그다음에 또 5대 공사지 건설한다 그러면 또 건설 비용들 또 나가야지. 그 건설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통일거리 뭐 백두산 무슨 다 이제 그 분류대로 따로따로 다 나가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따로따로 다 이제 냈다나 보게 되면 원래는 국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국가계획에서 노동자 애들 총 보는 데서 노동자들 국가계획이 그걸 네. 국가계획이 총 보는 데서 한 30% 보는 거 봐요. 네. 30%는 저 경영비율을 쓰라고 그래.
노동자 관리하는데 먹고 먹이고 재우고 뭐 이제 하는 이제 그 30%는 이제 경영 비용으로 쓰라 그래. 근데 그게 30% 자체가 가지고 되질 않아 사실. 그래서 내지 10%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이제 그 대사비가 또 있어 이게.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벌어서 보게 되면 그게 그냥 먹는 게 이제 더 많이 들어가 사실 이게 경영비에 사실 그 60%가 들어간다고 하면 돼. 개밥처럼 준다고 어디서 그래. 다들 얘기하던데 뭐 도대체 먹는 게 어느 만큼 이렇게 진수성찬 안 먹이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제대로 된 요리 안 주던데 식단 보니까. 개밥처럼 주지는 않아 사실. 근데 개밥처럼 러시아는 개밥처럼 주지. 응. 네, 러시아 사람들이 개밥처럼 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나간 우리 노동자들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그게 우선은 이제 그 우리 사람들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러시아가 돈이 제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겠다. 나쁜 놈들이 제일 많아. 이게 도둑 놈들, 떼먹는 놈들이 더 많아. 러시아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군요. 러시아 놈들이 보면 이제 사기꾼들이 많아. 우리 한국만 사기꾼이 많은 게 아니라 공산당 너무 싫어. 러시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네. 훌리건이래. 러시아 말로 이제 훌리건. 그게 뭐예요? 훌리건이라는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응. 그 정도로 사기가 많다. 응.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돈을 벌었어요. 김일성 무슨 김정일주의 기금 뭐 상납하는데 북한은 워낙에 현찰박치기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 현금을 들고 가서 돈 벌어왔습니다. 이렇게 상납하나요? 아니 그게 매달 25일 날이지 그 납부하는 날이에요. 이게. 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북제재전에는 그 은행 대표부들이 다 나가 있어요. 각 나라에. 북한의 무역은행이 각 나라 대표부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대표부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은행에서 각 나라에 이제 그 대표부들이 나가 있다고. 은행 지부들이 나가 있다고. 진짜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나 이제 집에다 돈 얼마 보내겠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기획금 바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입금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지금은 그 대북제재랑 이제 있고 대북제재뿐 아니라 이제 그 전에부터도 이제 거론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대표부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다시 들어가다라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이제 발송이고 끊어졌어요. 그게 전달 과정이. 근데는 우리는 국가기획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휴가생들 아니면 또 만기생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나눠줘. 나눠줘가지고 조국 들어가서 바쳐라 해가지고 해서 한 사람이 $10,000 이상 못 갖고 나가게 돼 있거든. 은행 통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은행 그 여다가 은행에서 정확히 출처만 나오면 돼. 근데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돈이 자꾸 이제 그 러시아가 돈이 잘 안 나오다니까 돈 여다가 빼기가 힘들어. 네. 벌면서 계속 이제 그 비축을 자꾸 한단 말이야.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 즉 여기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해낸다라는 걸 알 수 기본은 있네요. 휴가생들을 많이 택하지. 휴가를 가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현금 개인들이 가지고 뭐 가자. 그럼 그래서 잡으려면 골고루 돈이 많은 노동자들이라면 다 잡으면 돼. 그거 다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버는 돈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휴가생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3년 5년 있어도 $100도 못 벌어서 집에 못 가는 사람들 많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기금에 대한 건데 그럼 만약에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에서 나왔는데 노동자인데 내가 이걸 집에 보내겠다고 해서 180불에 월급을 받으면 그 은행에 찾아가서 이거 내래 평양에 있는 우리 어느 집에다가 돈 보낼 거니까 송금해 주세요 하면 송금이 가능했나요? 가능했지. 그러면 수수료 같은 거 떼지 않나요? 수수료가 은행 이자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면 보낼만 한데요? 그 전에는? 그럼 $100당 한 0.7달러? 그 정도. 그래서 잡으려면 골고루 돈이 많은 노동자들이라면 다 잡으면 돼. 그거 다 이제 그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휴가생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3년 5년 있어도 $100도 못 벌어서 집에 못 가는 사람들 많아. 해외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도 해외를 잘 안 내보내잖아요. 리더가 아니면 대학 그렇지. 졸업하자마자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린 학교 졸업하면 해외 못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간부로 나가야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평양시에 있는 남성들은 해외를 나갈 수 있잖아요. 이 건설회사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가요? 우리가 해외를 파견 한다고 할 때는 그 노동자 선발 수준부터 봐야 돼. 해외 나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노동가가 대상이 아니라 간부가 대상이에요. 노동자를 파견해 보내는 거. 간부가 비중이 그만큼 비중이 높아.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처럼 이제 여기로 이제 안 도망친 사람들로
그런 사람도 골라서 나가야 돼. 이게 심사가 이제 여러 번 해. 처음에 이제 밑에 단계에서 세포비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조직의 추천을 받아서 상급당 조직으로 가고 상급당에서 상급당 조직으로 가서 이 사람 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심사해서 볼소에서 해서 얘는 안 돼, 말해 해가지고 해서 대상이 이제 만약에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상급에서부터 이제 그 심사가 있단 말이야. 직접적인 이제 그 인물 심사가 이제 있거든. 네. 딱 이제 만났을 때 너 왜 나가야 돼? 또 준비 정도 우리가 또 이제 봐요. 이 사람이 이거 내보내도 되겠다. 이쪽 조직에서 이제 추천했을 때 너는 왜 할래?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 그럼 니네가 보증한다고 찍어. 그 도장 다 찍어. 조직에 몇 명이 이렇게 한 명을 보증해야 되나요? 세포에서는 세포비서외 3명, 세포비서외 3명. 남을 보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조급당에서 또 이제 조급당 당위원회 또 이제 있지. 올라와서부터는 간부과 같이 동명수표해야 돼. 그럼 당비서면 수많은 사람들을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에 대한 결정권과 의사권을 당연하죠. 발휘한 거잖아요. 네. 무엇을 보고 사람의 관상을 보고 너는 확실한 충성분자니까 안 뛸 것 같다. 이게 딱 느낌이 오나요? 아니 뭘 보고 넌 돼. 넌 못 나가. 이거를 가르셨어요. 그걸 왜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북한에선 선언단 때부터 조직생활 평정소라는 게 있어. 저 조직생활 잘했어요. 알지? 조직생활 평정소. 뛰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조직생활 책임자 해서 조급단체 위원장한테 주면 조급단체 위원장이 또 서서 받아가지고 큰 데다가 해서 1년치를 쏘준단 말이야. 이 사람 뭐 놀탈이다. 뭐 궁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결합 뭐다, 요 밴들이다, 무슨 뭐 다 써준단 말이야.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그게 잘하라고 그렇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인민반 생활은 어떻게 한다. 나 이제 근데 꼬리표라고 하잖아. 맞아요. 평생에 꼬리표가 되고 평생 너를 그래. 따라다니는 그 평생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하라고. 선언단 때부터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거 꼬리표 보면 돼. 서로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이 때 뭘 했네. 집안에선 이거 어떻게 아버지 엄마한테 자꾸 싸만해. 우리 인민반 생활 평정 안 받아? 다 받잖아. 그러면 성실한 게 우선인가요? 성실한 게 충성성이 우선이지. 성실한 게 그 다음이야. 김일성, 김정일 주자로서 이거 충성심이 돼 있나? 충성문자로서 그거 평가는 뭐 이렇게 하냐? 어떻게 평가해요? 혁명사상 학습에 잘 참가했냐? 일본 넘버 1위 점이야. 무장하는 사업이잖아.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자신을 뭐 김일성주의 정수문자로 튼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업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비서는 다르네요. 툭 치면 나오네요. 심하연이가 여기다 오다나니까 심하연이 이제 그 추천한 다 보증했던 그 책임자들, 정치 책임자들 다 이제 오기 나갔을 거야. 학교 의무고다. 학교 담임선생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낸답니다. 근데 저도 감감 잊고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꼬리표가 있어. 2학년 때부터 조직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평생에 평정소가 따라다니는데 이게 평생 너를 따라다닐 거라고 하면서 괴롭혔던 기억이 지금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났다니까 지금 지금 생각났어요. 반동이 될 수밖에 평정소. 없네. 네, 저는 그게- 뼛속까지 뺀질뺀질한 사람이어서 그게 항시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 원수님이 그 늙으시고 고생한다고 말이야. 우리 잘해야 된다 안 그랬어?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땡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뺀질거렸나 봐요. 되게 몸이 허약했는데 막 띵글띵글 도는 거예요. MBTI 뭐예요? MBTI가 저기 이야? 아니야 ISFP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아프진 않았는데 아픈 척하고 막 쓰러지는 척하고 뒤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모조리처럼 저기 서가지고 땡볕에 저렇게 서 있는 거 얼마나 멍청한 거냐. 나처럼 머리 써야지. 그때부터 약간 머리가 반짝반짝 돌았던 것 같고 산에 거꾸로 막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산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꾸로 가기도 싫고 그래서 거꾸로 안 가고 가는 것처럼 하고 안 가고 집에 가서 우리는 시골이 선봉이라는 데 보면 땅집이나 주택에 콩꽃이 펴요. 7월 달에 빨간색 흰꽃. 그거 꺾다가 정님 앞에다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소리 듣긴 했는데 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뺀질거렸던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어서 북한에 있었으면 아주 당비서한테 이런 분에게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괴로웠을 겁니다.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고지식한데 자유민주적 갈망이 좀 아주 갈급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지? 그러지 조그만 않을까? 반동이죠. 야, 그 대단하다. 난 지금 상업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풀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자, 그러면 탈북하게 된 기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당비서 동지에게 이렇게 조여오는 북한의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심리적인 상태 이게 뭐가 있었어요? 원래 내가
2003년도에 나갈 때 2010년도 들어가면서 해외 생활을 지금 한 12년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아이들이나 이제 그 보면서 뒤에 빠라지라면서 좀 이제 여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똑같하게 이게 나라가 이게 엉망이야. 김정일이 죽었다. 근데 또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으니까 또 이제 김정은이 이제 조그마한 커플렉이 하나 됐는데 코플렉이 하나 됐는데 예, 코플렉이. 이놈이 또 되자마자 또 제일 먼저 잡는 게 또 간부들부터 잡아요. 자기하고 그랬어요? 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젊은 놈들 좀 들여야 될 것 같다, 야. 간부의 연령대가 달라졌다라는 기사가 한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2012년도부터 이제 11년 12월에 죽고 김정은이가 그 간부들 이제 그 대대적인 이제 물갈이를 그 막 이제 그 요구해. 너중 총을 재고 배워봐라고 이제 그렇게 내려와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는 간부 사업에서 원칙은 그래. 제대군인해야 되고, 네? 네. 대학 졸업해야 되고, 당원이요. 대학 졸업해서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현지에서 단련돼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3대문 소조 아니면 현실 체험 생활을 이제 했거든. 그거를 교쳐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 기간부터 이제 추려서 올려본단 말이야, 이게. 근데 김정은이가 올라와서부터는 이게 패턴이 없어졌어, 이게. 그냥 대학 졸업하면 그저 백으로 이놈 쓰라 저놈 쓰라 왁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 나 같은 것도 중앙대에 40대 후반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건 20대 좀이하고 저 구사홍무 이제 그좀이야 그래봤자 3년 언론 하잖아. 네. 다 이제 그좀이야 그 비서국 대상들이라는 게 17살에 들어갔다가 3년 언론 하게 되면 22살에 나와가지고 대학제 나갔다가 4년 졸업하잖아. 6년. 30살짜리 너희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좀이야 꽃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와서 똑바로 하면 또 모르겠는데 와서 또 이제 뭐 복잡해요. 따라다니면서 그게 당 사업이라는 게 이제 책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도 다 환경에 맞게끔 족쇄 유연하게 대처를 그렇지 하는 다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딱 책대로 지금 요구해. 그래 너무 연루 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 하고서는 이제 너 가라 이 새끼야 해가지고서는 중앙당 조직부 당선할 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서 왜 그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굉장히 불편한 거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조기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권한행군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화폐기업 때. 김정을 죽은 다음부터 2차 권한행군이라고 하잖아. 제2의 권한행군이. 그래서 장부장한테 그랬지.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세상 같지 않다고. 우리 세상 같지 장부장도 않다. 그때는 장부장도 이제 그때 그 한 달 동안 이제 없어졌다 가지고 야 그러면 한 3년 나갔다 와라. 그러면 좀 뭐 그때 다 이제 안정되겠지 뭐. 지금 이제 권 아프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갔다 옵니다. 그럼 나갔다 와. 그래서 내가 원래 그 행정부 이제 간부가 이제 그 내가 맡아서 이제 하기로 돼 있었거든. 다시 안 나가려고 했던 게 할 수 없이 다시 나간 거야. 그래서 어쩌면 그게 탈북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운이었던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할 때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원인이 있어요. 내가 하기가 싫은 거야. 옛날에 노동당 비서관 정말 당 비서는 그렇게 요만큼도 잘못하면 안 돼. 거짓이간 사람이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대기서부터가 받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않다. 나가서 차라리 꼴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해외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그럼 해외에 나가서 몇 개월, 몇 년을 있었는데 그 사태가 장성택의 삭제가 2년 있었어. 2년. 2년 있었는데 빠방 하고 터진 거예요. 뭐 아는 사람 어떤 분이 전화 따고 오던가요? 죽었다. 전화 왔 거? 네. 이게 그거는 참 무서워. 우리 담당 그 보이지던이라는 놈이 있어. 네. 회사마다 이제 보이지던이 하나씩 다 있죠. 있거든. 그 녀석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지금. 뭐라던가요? 응. 보이지던이라고 나고서는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이제부터 어디 다니지 말고 이제 보고하고 다니래. 뭐 보고하고 다니래 뭐 그랬던가 그래.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본때가 이렇게 없지 하고서는 이제 야 너 갑자기 말이 경사진다 그래놨어. 우리 말이 경사진다 말 잘 쓰지 그. 열받게 한다는 소리 아니야. 자꾸 열받게 한단 말이 너. 장성택 우리가 쐈어요 그러는 거야. 아차.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으면서부터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장성택하고 그런 사이 아니야, 이 새끼 하고 이제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장성택 쏘았으면 쏘고, 이 새끼야. 무슨 말 그따 해. 어쨌든 어디 가실 때 그 보고 딱딱하고 움직이세요. 움직이나요? 뭐 그랬던가 움직이죠. 넌 이젠 끈 떨어진 년이야. 그러니까 내 그런 앞에서 거야. 깝치지 마. 이거가 있죠. 이게 나한테 좀 더 세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 장성택 쏘았으면 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 하고서 내가 이제 좀 세게 나갔더니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보고하고 다니려 근데 전화 딱 넣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때까지는 믿지 않았어. 왜냐면 고모부잖아. 고모부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믿지 않고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우리는 이제 그 러시아 총회사에 속힌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이제 한 개 회사니까 이제 회사에 올라갔는데 사무실에서 러시아 애들이 그러는 게 반대하고 당신네 점에 그 조선 텔레비 봤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지금 넘버 2가 지금 이게 불사. 이게 됐다는 게 이렇게. 불사.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 순간에 아니 그때까지도 몰라 보지 않았으니까 넘버 2 그래서 무슨 나는 설마 이제 장 부장이 뭐 그렇게 무슨 쉽게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를 보셨어요? 인터넷 한번 좀 보자 해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서는 원래 해외에서는 이제 이게 당시 말로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제 타치 전화기잖아. 네. 우리 이제 액정 전화기. 네. 또 사지 말라는 거야 원래 그 인터넷으로 네. 접속하지 말라고. 근데 별걸 다 통제하네. 간보돌은 대사업으로 해서 눈 감아줄 수 있다 해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간 거야. 그 못 쓰게 돼 있는 건데 유튜브 이제 탁 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장부생이 잡혀가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요?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 멘붕 왔지 그다음부터.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서 왜 이렇게 되지? 하고서 그다음에 그 켜봤어. 켜보니까 그다음 반당 반응 문자 무슨 뭐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우리가 계속 해외에서도 계속 모여 앉아서 그 소리 하던 게 이제 조직부들 저거 우리 행정부 이제 그 끝내 잡아먹네 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는 했던 소리라 장부장은 처리될 줄 몰랐지만 우리 행정부에 대한 그 해체만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중앙당 안에 조직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택이라는 이 사람은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빵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게 왜 경제라고 그러면 북한은 원래 체계가 노동당 유일적 지도 체계야.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체계가 두 개의 체계가 되면 안 돼. 근데 맞습니다. 이게 조직부 옛날에 조재강이던가 그 이름 지금 조재강이던가 지금 그 주공구에 있어 그 제가 그 자동차로 해서 이제 각 죽여버린 놈인데 그 조직부 때에 이제 자꾸 그 80년 83년도부터 그때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장부장을 지금 자꾸 홀고 들어. 행정부 떴습니다, 업무 떴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제 김일성 죽은 다음에 그 장부장이 이제 김정일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조직부 이거 좀 제발 좀 이거 야네 간섭 안 받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정일도 골 아프지. 계속 김일성이 있을 때는 꼭 골 아픈 거지. 그래서 근데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제가 왕이니까 그러면 조직부 당신네 행정부 터치하지 말아라. 행정부 니네는 나한테 이제 일을 직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노동당안에 이제 두 개 시스템이 생겨난 거야 한마디로. 행정부는 사법 검찰 이거 보안 안전 이게 다 이제 힘세죠. 이게 이제 그 행정부예요. 그렇군요. 행정부 기본 권력은 다 지고 있어. 군부만 못 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노동당이야. 조직부가 다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부만은 컨트롤 못해. 알짜가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정부. 그 조직부가 얼마나 그 눈에 가시겠어. 그쵸. 사법검찰도 다 그게 다 우리 행정부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그라이라고 하는 뭔가 통제를 하고 권력을 누려야 뇌물도 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당적 지도라고 해가지고 그거 뽑아내려고 해도 우리 행정부 소속이니까 니네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부 애들은 항상 이게 정말 눈에 둔 가시다 그런 거죠. 지금 똥 씹은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지금 어떻게 하나씩 잡아먹지 못해서 그런데 김정일이 똘까닥 죽으니까 딜을 했다 그래. 딜. 왜냐하면 이제 노동당 유일 체계로 가야지 지금처럼 이게 행정부 두 개 체제로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장군님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제 얘기가 있는데 노동당이 이걸 일률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새끼들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김정은이가 누구 편 들어주겠어? 조직으로 두고 있는 놈을 편 들어주고 있지. 근데 사실 잘못 들은 거야. 정은이가 이제 우려를 했던 게 내가 보면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장부장한테 자리를 띄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장부장이 맨 처음에는 김종남이를 이제 추대했다 그래. 맞아요. 응?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앞에서는 고모부 그랬겠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마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성택을 딱 했던 그거를 보면서 그 느낌이 확 몰려왔을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뛰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은 못했어 당시에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실 수가? 그래서 난 이제 언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잡혀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다음 날도 안 잡아가. 두 번째 날도 안 잡아가. 왜 그렇게 미련하십니까?
그 우리 다 그랬다고. 우리 다 같아. 지금도 나도 저쪽에 있었으면 지금도 김일성 장군 만세 부르면서 울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 3일 때인데도 안 잡아가.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안 잡아가니까 예. 그다음에 마음이 탄 게가 나는 좀 봐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번 달에는 돈을 좀 더 많이 잡아야지. 당에다 돈을 좀 더 많이 이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일을 더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러시아가 백약 주간에 백약. 그 백야 주간이라는 게 달하고 해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예. 밝은 날이야. 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25일 날이 납부하는 날이거든. 네. 23일 날이 다 이제 그 돈을 내가 대방에서 받아야 되는 날이야. 그 이제 13일 날에 이제 쐈어요. 장부장을. 네. 13일 날. 그러니까 내가 14일 날에 들었어. 네. 그러니까 14일 날에 들었는데 그날은 안 잡아갔어. 그러니까 15일 날 안 잡아갔어. 16일 날 안 잡아갔어. 17일 날까지 안 잡았잖아. 인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 해외에 있는 놈들은 도망칠 수 있잖아. 조용히 지금 그 움직이는 거야 지금 조용히. 그 4일 날째부터 야 이거 나는 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충성을 했으니까 나는 안 잡아가나 보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렇지. 나는 정말 충성일로만 걸어왔으니까 그래 이제 안 잡아가나 보다. 당에 이번에 나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 매화 계획을 더 많이 수행해야 되겠다 이번에. 좀 더 옛날에는 뭐 이제 500만 불을 보내드렸다면 이번에 한 700만 불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결심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하는데 23일 날 됐어요. 네. 23일 날 돼서 이제 내가 자꾸 우선 이제 대방에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래. 응? 그래 돈 주고 왔으니까 돈 계산 받으러 빨리 오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 이제 내 비서 가니까 이제 우리 돈 받으면 이제 우리 이제 그날이면 이제 23일 날 내가 노동자들 생명 그 500까지 다 줘.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얼마나 기쁜 날이야. 그렇죠. 뭐래도 먹는 날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돈 받아다가 이제 나는 이제 기본 이제 노동자들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이달에는 이제 국가 계획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뛰었어야지요. 네. 차 타고 이제 갔어. 그래서? 갔는데 쫓겨다 지금 전화가 온 거야. 누가 왔어? 네? 이제 비서공지 어디십니까? 그래서 왜 하니까 비서공지 지금 체포조 지금 2명이 지금 그쪽으로 갔는데 피하십시오. 이제 그래. 왜? 그러니까 그 장부장 그 축원들 다 지금 잡아들인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 이 사지마비가 다 뭐 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물러보는 것 같은 게 어떻게 지금 나도 갓길에다 차 세울지 몰라. 세워가지고 담배 한 대 필라는데 담배 그 생각이 남는 거는 내가 그냥 그지 이게 맥이 없는 거하고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이게 담배 나이 타고 이게 마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담배도 못 피고 죄버렸던 생각 나. 그리고 어디로 향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생각 들어. 전화가 또 하나 왔어. 지금 빨리 피하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 꺼놓았어. 그 다음에 전화기 이제 꺼서 그 다음부터 촛불 작전이지 뭐. 망명인 사람들 똑같아.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쭉 들어오면 도망칠 때는 다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다 풀어버리고 그 가까운 이제 지하철로 들어가서 찾아버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쫙 그저 도망쳤어요 일단. 지하철 타고. 지하철은 러시아 지하철은 이제 빨라요. 러시아 지하철은 1분에 하나씩 따라해가지고 어디든 진짜 뭐 순간적으로 이제 없어질 수 있지. 러시아 땅이 크니까. 자동차를 넣고 그렇게 갔네요. 그렇지. 그럼 몸에 이렇게 소지한 돈이라든가 로자돈은 있으셨나요? 그다음에 내가 어디 그 도망칠 때를 갔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인가요? 아니 나라는 아니고 네. 집이 있어요 집이. 네,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쓰고 사는 이제 집이 있어요. 원래 국가도 모르고 하는 집. 거기 이제 안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숨어 살다가 미심쩍어. 왜냐면 이게 추적하게 되면 걸리는 집이거든. 네. 내 이름으로 다 이제 그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도망치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도망쳤어. 네.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시림 속으로 들어갔지. 그다음부터. 혼자 걸어서요. 그렇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왜냐면 그게 러시아 내가 있던 데서는 기차역으로 가게 되면 유럽 어디로 갈 수 있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는 그 40분밖에 시간이 없는 때야. 빨리 피하라고 연락받은 데부터 40분이면 나 찾기 시작하는 데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튀어버렸잖아. 다음 날이 됐거든. 내가 네. 안가로 간 지가. 안가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때는 이제 이미 전에 나를 잡기 위해서 내가 있던 지역에 다 이제 체포조가 다 이제 풀어버린 지지. 네, 그렇군요. 북한 사람들이 다 이제 사방에 이제 날 잡겠다고 다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어.
수백 장 다 날렸지.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숲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가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무슨 생각을 하면 어디로 가려고 하셨나요? 이게 생각해봐. 정신이 있냐고. 나는 탈북 갔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갑자기 집 잃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좀 우리 죽이 갔다 그래서 지금 도망치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네. 우리 영화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그 자꾸 이제 헝거 게임이 자꾸 생각나. 외국 영화 이제 헝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헝거 게임.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너희 살아가 갔으면 이 게임 매 시기 게임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못 봤나 보네. 못 봤습니다. 헝거 게임 한번 봐봐. 그래서 그게 거기를, 북한에서 쫓기는 우리 그 망명하는 사람들 처지라고 생각하면 돼. 아, 얼마나 가슴이 똑같아. 답답하고 얼마나 그게 어떤 땐 두렵고. 온실인 나무 이제 그 올라가서 좀 수색조에 이제 밟힐까봐 나무 꼭대기 올라가 자기도 하고 어떤 땐 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전에 겨울에 겨울이거든. 11월 달이니까 그럼 12월 달 며칠을 산에서 그렇게 헤매셨나요? 속달. 에? 속달. 뭐 드시면서요? 뭘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는 참 고마운 게 3개월을요? 나는 원래 잘 먹지도 않아. 잘 자지도 않아서 그게 참 고마운 거였어. 내가 옛날에 이제 108kg였거든. 여기 대한민국 들어올 때 57kg로 들어왔어. 57kg로. 국정원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노 박사님 그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셨나고. 자기는 처음에 못 알아봤다고. 나는 이제 몸 좋은 거만 이제 기억이 돼 있지. 몸 약한 거는 기억이 안 돼 있었거든. 머리카락이 하얗고. 아휴, 그렇게 하다가 그 산에서 3개월 버티다가 3개월 버티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러시아 친구들한테 증명서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 네. 그 이제 증명서가 이제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당장 이제 그 도망을 못 치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 해가지고 그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증명서가 나온 거예요. 임시 증명서거든.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텄지. 독일로. 그러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갈 때는 그 임시증명서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타지. 근데 그것도 운명적인 순간이었지. 그 증명서 해준 놈들도 책임은 자기네가 안 지겠다는 거야. 네. 그 자간 걸리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해서 보낸 건데 러시아 놈들인데 그 공항 모스크바 공항이 아니고 군용 비행장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 저 앞에 이게 도장 이제 경료 도장 찍어주는 데 있어. 네. 한 7, 8m쯤 될까? 네. 거기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순서 되면 이제 가서 네. 이제 하거든. 근데 딱 순서돼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중면서 이제 보더니 그때만 해도 살인 좀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쭉 보더니 쭉 근데 시간 쭉 긴가민가 하더니 이제 갑자기 쭉 그래. 근데 전화 이제 어디다 해. 전화하니까 누가 이제 2명이 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 근데 중면서하고 계속 하면서 지켜보더니 또 이제 또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전화하니까 또 어디서 또 2명이 와. 그 내가 말하는 순간이 한 40분이야 지금. 큰일 났다. 나는 지금 짧게 말하지만 그 순간 기다림의 순간에 속이 빡빡 들어가면서 나는 그때 당시 여기다가 이 볼펜을 하나 이제 차고 다녔거든. 네. 요렇게 약한 건데 쉐로 된 그 볼펜이 있어. 만약에 잡힐 것 같다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경동맥 그죠 볼펜 찔러서 우주 축사하려고. 해외에서 끌려간다는 것 자체는 이게 다 팔다리 다 그냥 끄고 오나 이게. 그래서 긴급 그 환자로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빨리 이거 고향 밝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속을 해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 야 이제 이거 때가 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볼펜 이제 만지면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내가 지금 그 돈 주문 이 새끼는 지금 러시아 경찰 애들이 돈을 잘 먹는데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내가 비행장에 나오기 전에 돈을 이렇게 똘렁똘렁 이렇게 말아서 여기 100원짜리 5장, 여기 또 100원짜리 10장, 100원짜리 50장, 100달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주머니에다 좀 도로 이제 감추고 소지를 해서 혹시나 몰라서 그 이제 뇌물로 쓰겠다. 근데 나는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그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돈을 꺼냈지. 돈을 꺼내서 야, 그 미안한데 그냥 이제 그 주문 안 받을까봐 야, 그 미안한데 전화 좀 한번 좀 하자. 그러니까 러시아 경찰들이 전화 어디다 하려고 하냐고. 내가 증명서 너네 줬는데 왜 자꾸 믿지 못하냐. 내가 증명서 해준 놈한테 전화 좀 할게. 그러니까 전화번호 달래. 그래서 내 전화번호 며칠 불러줬어. 불러주니까 얘네가 전화하는 거야. 근데 전화 딱 하는데 그게 이제 전화하니까 이제 딱 그 봤더니 새끼가 딱 전화 놔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게 이제 딱 할 때 아이 비슷해. 거기서 빨리 가라고. 그거 이제 도장 빡 찍어주는 거야. 근데 그게 해준 놈이 높네요. 높네요. 아, 높네요. 높아. 높은 사람이네요. 자신들의 상관이거나 뭐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왔어요. 거기서 독일에까지 왔지. 그다음에 독일 일단 러시아 땅 뜬다면은 좀 마음이 놓였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망명의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 백인 백이 다 한국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하기 때문에 요게 처음부터 여기 오갔다고 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데 가려고 해서. 거기서 다 이제 이민 신청을 하다가 정말 힘들어. 이민 신청에서 이제 허가 받는 게.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 그게 되면 태웅이나 이제 누구처럼 이제 공개로 이제 그 망명을 갔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조용히 이제 가족을 살리려니까 저 북한에 있는 자식들은 다 이제 먼저 잡힌 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그럼 지금 북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없는 다 거예요? 정치봉사 수용소에다 가야지. 우리 잡기 전에 다 정치봉사 수용소에 먼저 간 걸 몰랐지.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가족은 피해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조용히 살려고 이제 조용히 좀이야 입국하겠다. 이제 우리는 공개 그 망명을 다 고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다 나니까 우리는 조용히 와서 그저 여기 와서도 그저 조용히 그저 살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 독일에 도착해서 한국이랑 어떻게 연락을 했나요? 한국 대사관과? 더 무서워 거기에. 왜 거기에 무섭습니까? 무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다 나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인들만 피하면 되는데 거기 오니까 무슨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10명 중에 한 4-5명은 한국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 잡으러 가는 것 같아서 예. 어디 다니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호텔에 숨어 있었지. 네, 며칠을 숨어 있었습니까? 호텔에 한 2달 숨어 있었지 뭐. 너무 오래 숨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너무 오래 입구 파서 있었겠어. 그게 어떻게 해야지 다른 데 가려고 그러고 좋은 소식 좀 기다리고 또 연락을 또 지금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도 모르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정신이 좀 차려. 우리 같은 건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매일 하루하루가 뭐 이틀 갔는지 3일 갔는지도 몰라 사실. 네.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맥주도 많이 먹고 이제 가면서 이제 시간 보내기 좋았지만은 저 러시아 있을 때는 나는 한 그지 1년 넘은 줄 알았어. 여기까지 오는 게. 아이고. 뭐 날짜 가는지 달이 가는지 뭐 세월이 가는지 뭐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독일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독일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언제 대한민국에 입국하셨습니까? 2014년도 중순에요. 독일에서부터 한 이틀 만에 왔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해서 타고요? 비행기를 타고 그 간첩 첩보 작전처럼 이제 왼손에 이제 좀 이게 뭘 이제 신호 이제 딱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탁 내려서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뭐 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네. 죽겠다는 생각은 더 했어요. 내가.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노동당에 있으면서 해외 담당자로 있으면서 늘 노동자들한테 너희 남조선 가면 너네 다 비밀 뽑아먹고 이제 죽인다고 이제 그랬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현실로 온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계속 그랬어. 우리 북한에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영화도 그렇게 보여줘.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배반을 하고 간 반역자들은 항상 이제 그 남성 괴뢰들한테 시크 이용만 당하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중에 내장 다 털려서 내장은 내장대로 따로 팔고 거긴 거기대로 없애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입으로 계속 하던 소리니까 미안하셨죠, 솔직히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세뇌시킨 북한에 남겨진 분들에게 미안하셨죠. 아직도 미안하지. 네. 많이 재수롭고. 네. 내가 정말 얼마나 이제 세뇌시키는데 굉장히 악질적이었냐면 우리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나한테 내가 이제 교양하던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늘 말하는 게 비서동지 우리 보고 반역자 되면 지금 죽음밖에 없다 하더니 지금 제일 먼저 와가지고서 내가 너무나도 충성해서 내가 충성한 덕에 지금 저기 고향에서 이제 남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또 나와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 참 미안하고 빨리 당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뭐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열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북한 체제 선전에 제일 일선에 앞장서서 당비서 역할을 하다가 나름 그래도 양심적 가책을 느끼셔서 입국 딱 하는 순간 굉장히 미안했다라는 말이 좀 찐하게 그래도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고지식한 거를 욕구를 찔러서 사죄받네. 이렇게 조금 느꼈습니다. 난 이제 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나도 그게 이제 충성인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열려진 창문을 이제 열고 보니까 그 제도가 정말 바로 된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삶을 이제 빨리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일단 딱 들어와서 그냥 이제는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어떤 쾌감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은 안전하다. 처음에는 그저 뭐 한 2년 동안은 계속 숨어 살았지. 내가 여기 와자마자 그 정부 추천으로 해서 어느 이제 그룹에서 이제 그 차장으로 이제 2년 있으면서 제일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 제일 먼저 편할 수 있으니까 탈북민들끼리는 어디서 누구 있다고 해서 뭐 거기에 북한이 알려진다고 해서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손해 날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우리 하나 이제 그 간부 하나 치게 되면 원래 이제 저 3만 명이 나간다는 거거든. 이제 딸린 밑에 식구들 둘째 치고 이제 그 부하들 또 치고 부하들 또 치고 이제 간부 이제 한두에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친구들, 친척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피하려는 게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인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 탈북민들도 다 이제 그게 뭐 자기 삶에 이제 바쁘지 뭐 서로마다 우리 똑같은 처지니까 그게 서로 다 이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뭐 알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이 자유민주 사회에 가서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고 네. 지금 뭐 죽이 갔으면 죽이고 뭐 살리 갔으면 살리고. 네, 그래서 방송 활동을 그렇게 나오시게 됐네요. 자, 그렇게 돼서 2014년 7월 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해외에서 해외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언제 뭐 알게 된 계기는 언제였나요? 처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해외 생활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소개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나는 누구다. 우리가 북한에서 교양받을 때는 우리 수령님은 세계혁명의 수령이시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우리 조선민주공화국은 만방의 빛을 뿌린다고 그러지. 맞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오니까 외국에 나오니까 뭐 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가 제일 한심한 나라예요. 네. 지금은 많이 이제 그 발전됐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이제 도와주게끔 되는 나라에 네. 나라 사람들이. 네. 방글라데시는 그래서 제일 싼 가격이라도 먹고 자기 주문만 있으면 그저 그 감사 땡큐야. 네. 그 사람들 하루에 한 달러 줘도 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근데 그런 이제 자들까지도 우리한테 아주 없이 보여.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면서도 우리 노동자들 보게 되면 무슨 재수인가해. 왜냐하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 그 북한 사람들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떼약빛을 가리기가 중동은 굉장히 더워요. 40도 60도 사이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밤늦게까지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뭐 말 맞다나 이제 꼴이 없는 소지. 노예죠. 노예지니까 저 사람도 무슨 죄를 지었나. 저건 죄인들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모습이지 정상적인 삶을 가지는 이제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는 조선노동당, 우리는 조선민주명에서 우리는 특출하게 이제 다 이제 발탁돼서 나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래. 그 중동말로 말하게 되면 이제 하람하면 이제 재수거든. 그게 너무 시키려 하게 되면 너 나쁜 놈이다.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나쁜 놈이지. 네. 그 이제 노동자들의 말은 다 몰라도 무시킬라 나쁘다는 거 그다음에 하람 이런 건 알아. 왜냐면 이제 먼저 온 놈들이 저기 원래 지금 외국에 나가면 통역해봐서 알지. 그거 나쁜 말부터 제일 먼저 배워주죠. 들어오잖아. 네. 그지? 이들 죄수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이 살아가. 야 이 새끼야 나는 지금 우린 다 나름대로 간부과 대상이고 이 새끼야 다 지금 최고로 해서 발탁돼서 나온 사람들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래도 그걸 믿나? 뭐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인데. 그렇게 못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정말 무시해. 그지 취급하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사람들이다라는 근데 그거를 거네요. 소개를 하려면 이제 계속 이제 조선이라는 게 어디부터인지도 몰라. 근데 2003년도에 중동에서 쿠웨이트에 왔을 때 이제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그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제품들이 확 쏟아져 나와요. 그때 그 한국도 이제 그때 다 이제 그 많이 이제 컸거든요. 네. 그 IMF 극구 이제 일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동에 이제 한국산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어떤 게 거기로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삼성 TV, 삼성 세탁기, 뭐 LG TV, LG 세탁기 이제 그게 들어와. 근데 그 전에까지는 다 이제 우리가 일본 가전만 다 썼어요. 파나소닉이라든가 무슨 필립스라든가 무슨 그런 다 이제 그런 이제 일본 제도만 다 썼거든. 이제 하도 이제 안 써서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삼성 거 확 들어와. 이름 읽어보니까 삼성. 이게 딱 한국 사람, 우리 조선 말투 같은데 하는 그게 이제 나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DPRK는 아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아 이게 남순 거로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남순 아들이 그때 이제 중동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네. 남순이 들어와서 식당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 이제 많이 하고 이제 하면서 한국 식당도 생겨나고 막 그랬거든. 그 가면서 나는 그 제일 고마웠던 게 뭐냐면 이게 조선 우리가 내 북조선이라고 소개하려면 조선을 너무나도 모르니까 무슨 그게 한 80명의 나라 엔지니어들하고 대상에 네, 네. 예? 그게 이제 모하메드 코라피 회사라는 게 쿠웨이트에서 중동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그게 네. 우리가 여기로 말하면 삼성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코앞에 그 총회장도 그렇고 총회장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80년대 그 회사 안에 이제 그 쿠다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 머리 좋다는 놈들은 거기 다 와 있는데 한 80개 나라 돼. 근데 인사하게 되면 걔네가 그렇게 용리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네. 노스코리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소개할 때마다 나는 이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부르는 줄 몰랐던 거야. 근데 네. 이제 거기 나가서부터 이제 알았으니까 나 노스코리아, I'm 노스코리아 해가지고 조금 뭐라 이제 소개를 하잖아. 그럼 걔네들 꼭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조선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물어봐. 어우 창피해. 이 항상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주체사상 교양을 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린다 그러고 자꾸 그랬는데 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뭔지도 없어. 지도를 하도 그래서 나는 이제 세계 지도고 조선 지도가 너무나 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부터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러시아고 여기는 중국이고 몽골이고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고 이제 우리 조선이고 이거 일본이 있고 자 이쪽으로 해서 동남아 쭉 이게 쭉 이렇게 다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다 그래놔야 야네가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애들은 차이나 센이라고 그래. 아랍 말로 센이거든. 센엔제라. 그럼 센이 밑으로 이제 나야, 우리야. 그러면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걔네들 지도 우리 지도로 해서 그렇게 크게 그러지만 걔네 지도는 점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힘들어요. 야, 이거 정말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소개가 제일 힘들었댔는데 그 삼성전자가 쫙 들어오고 LG전자 들어오면서 핸드폰도 들어온 거야. 핸드폰도 들어왔는데 제일 기쁜 거는 거기 이제 우리말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동 애들이 그때 이제 바람 부는 게 한국말 배우기가 그때 바람 불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를 알다 나니까 그 이제 아랍말로 하게 되면 소말리에 소말리. 네. 그 한국을 이제 그 소말리 꼴이라고 하거든. 우리는 이제 제너비 꼴이라고 그래. 조선이라는 게 꼴인데. 네, 제너비 꼴. 꼬리 그 새끼들 이제 꼬리 하거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엔타웬 하게 되면 이제 아랍말로 이제 너 어디서 왔어 하는 게 이제 엔타웬 그래. 나 제너비 꼴이. 그러면 바로 알아 이제. 예. 그다음부터 걔네들이 이제 그거 이제 하다 나니까 네. 제너비 꼴이 너 왜 남조선 안 가고 왜 저 북조선에 있나 그래. 그럼 또 이제 야 이 새끼야 그 우리 싸마는 나라야 뭐 그러겠어. 그래서 나중에 가지 바덴 쥐어 하고서 이제 나중에 가. 나중에 가지 하고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우스갯소리. 2003년도부터 한국이 들어와서 물품이 들어와서부터 이거 한국이 이제 많이 컸구나. 그건 뭐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도 이제 나고 예전에는 이 USB고 CD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티프밖에 없었어 우리 다닐 때에는. 그러면 뭐 한국 식당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한국 식당에 가서 그럼 그때 밥 먹어 보셨겠네요? 그럼. 원래 그 가면 총살이야 원래. 원래 총살이에요? 우리는 몰래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녀도 되지.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한국 식당 된장국 냄새 맡았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된장국은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 치고 안 먹어요?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 그래요. 북한에서 이제 그 고향 떠날 때에 된장 없으면 안 되죠. 북한 빨간 후, 된장, 토장. 다시마, 명태 뭐 다 가지고요. 뭐 터질병이 올까봐. 그렇구나. 한국 음식에서 기본 이제 비빔밥 같은 거는 우리가 그건 삼삼하잖아요. 근데 한국 식당을 왜 가냐면 그런 거 있어요. 중동 쌀은 다 이제 알락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알락미 쌀이야. 이렇게 길쭉한 거 있지.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 네. 그 길쭉한 쌀이에요. 근데 우리 입살만 먹던 사람들이니까 입살이 막 고프잖아요, 이게. 맞죠. 찰기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맛있는 밥이 먹고 싶죠. 그럼. 근데 거기도 입살은 있어요. 입살은 있는데 그래도 입살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뭘 산나물 비빔밥이 이따금씩 뭐 비빔밥도 좀 먹어줘야 되고 말이야. 응? 근데 그게 한국 시장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콩나물 비빔밥이라든가. 입맛에 맞던가요? 당연히 맞지. 그렇죠. 이게 한민족이지. 당연히 맞지. 그게 다른 건 다 속여서도 민족이 혈통을 못 속인다잖아. 맞아요. 음식에서 못 속입니다. 민족이 입은 못 속인대. 가서 제일 맛있게 먹었거나 막 기억에 남았던 뭐가 있나요? 기억에 남았던 게 한국 시장에 이제 갔는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 거야. 네. 그 차 끌고 왔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생긴 것도 좀 뭐 못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 아유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하고서 이제 그래. 내가 사장인 건 어떻게 알았지 하고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 예, 사장이 그건 어떻게 그 알았지? 일반적 인사인 줄 몰랐지. 네. 그러니까 뚝 들어가서 앉았는데, 야 배가 하도 나도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배가 그렇게 달고 시원한 걸 처음 느껴봤어. 아, 이거 처음 나는 과일을 안 좋아하거든. 이만한 아, 나는 보긴 많이 봤는데 보기 많이 보고 우리가 무슨 선물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는데 무슨 그거 큰 걸 모르겠어? 전 처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맛있다고 배를 느껴본 게는 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본 거는 처음이다 그야. 우리 북한 그것도 달아. 근데 우리는 시원하진 않잖아. 못 먹어봤어요. 그렇게 근데 큰 나는 배를. 과일을 잘 안 좋아했어요. 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부터 나 좀 과일 좀 먹고 내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차가 앉았는데 이제 메뉴 좀 주실래요?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말투에서 그다음에 이거 북한 말투가 이제 나왔나 봐.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봐 그래서 나 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네. 북한 사람 여기 들어왔다 다 잡혀가지 하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눈치챈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안기바들도 거기 있을 때야. 네. 안기배들은 항상 이제 우리 여기 걔네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까란 거야.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반갑다고 냉장고에서 냉장실에서 이제 그 배를 꺼내서 쫙 깎아다가 쫙 저기서 줬는데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워. 근데 우리 것은 향기로울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서 냉이 벌써 싹 오니까 중동은 더운 나라니까 하나 지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야. 아, 그랬겠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걸 다 먹었어. 네. 그다음에 이제 밥을 나뗀 거는 그거 이제 싸달라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참 그때 내가 그때 한국 사람을 제일 처음 만난 거거든. 말투가 되게 상냥하죠. 상냥하지. 네. 아유 난 북한에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대상으로 해봤어. 북한. 그래요? 그럼 남다르진 않았을 행사도 많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처음 만났다고 해야지. 일반인. 그게 북한에서 만났을 때는 다 이제 행사인들이고 그때 당시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은 자유인이잖아. 네. 어떤 이제 국가의 계측이나 이제 뭐 그 눈치도 없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만난 자리인데 굉장히 상냥하시더라고. 근데 그 배를 아주 맛있게 드셨어. 나는 지금도 그분이 어디서 내 말 듣는다면 아마 참 만나봤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뭐 그때 내가 여기 올 줄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북한에 있을 때 원래 거의층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저도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그때 제가 99년 입학인데 그때 한국 드라마를 진짜 조금 그 통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조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봤어요. 평양에서 오히려 더 많이 본다는 느낌을 저는 확실하게 받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말 자체로 나는 이제 거지간 사람이잖아. 아이고야. 나는 아이고. 언제 한번 만나면 2003년도에 들어갔다가 북한이었나요? 북한에서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누가 오늘 대통령 때인가 그때 들어와서 주목 영화를 지고 선물로 줘서 네. 그거를 이제 그 간부들만 보여줬어. 네. 야, 그게 왜 그렇게 잘했냐고. 그렇죠. 딱 미신만 거기서 이제 그 뭐 무슨 그 미신적인 것만 없었으면 정말 그 민족성을 자랑해도 될 만한 영화인데 그 신적으로 이제 좀 미화하다니까 좀 참 아쉽더라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야, 한국이 진짜 영화 진짜 잘했네. 그래서 내 옛날에 갔을 때 그 배우들도 좀 더러 만났을 때게 방송 한참 나갈 때게 너 보고서는 내 반에서 도망치웠다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진짜 그 영화를 처음 보고 근데 그 영화가 딱 한 부분만 보라는 거야. 근데 그 영화 필름이 온 전국을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저한테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선물 영화다라니까 죽는 놈들이 좀 도로 적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원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시원으로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정말 그 고지식하긴 다음에 했네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드라마 보기야. 아, 궁금했나요? 당연하지. 그러면 한국 드라마 외국에 나가서 제일 처음 봤던 드라마는 뭡니까? 주몽을 난 다시 봤지. 그거는 한 4번 본 것 같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연속적으로. 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영화가 난 역사적인 걸 좋아해나가지고 사국을 좋아해가지고 관계토대양 영화 나오는 거 있어. 무슨 그 한국 드라마 최신이 어떤 영화를 봤던 기억은 있나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외나 북한에서요. 그 해외에서 기본이 지금 많이 본 게 한 2,000편 봤으니까 아유, 진짜 너무 많이 보셨네요. 결국 이제 원래 노동자들 보지 말라 알지. 우리 북한에서도 늘 말하잖아. 간부들이 비사해주는 간부들이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잡는 건 애먼 좀 그 백성들만 잡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제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세영아 있어 하게 되면 이제 세영아 이제 우리 감독해야 되는 놈들이잖아. 당비서고 보이지도 않는 거 다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마다 그죠. 세고 있어 하게 되면 뭘 봤어요? 하게 되면 뭘 못 봤어 하게 되면 이제 그거 보자 가져라. 그러면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우리 차애들은 노동자들은 차에 못 타고 간부들 참 못 타잖아. 차에는 다 이제 한국 노래. 나는 그게 이제 전변 노래인가 하는데 여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 한국 노래. 그렇죠. 그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나는 탈북민들이 고향 갈 준비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온 탈북민들이 다 하나같이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동기를 다 떠나서 내가 가족을 책임지겠다. 그런 동기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지겠다는 동기로 해서 저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학교들이라든가 다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은 못해도 최소한의 자기 고향이 빨리 좀 그 개발해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용서에 대한 그 가치는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 응? 그러려면 한반도를 우리 잘 살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고향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가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노희창님이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다 이제 우리는 십실반 모여서 네. 우리 힘을 키워야 돼. 네. 그 누가 우리를 생각이 안 해줘요. 우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 복음 그렇습니다. 통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해야지 누가 복음 통일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안 해줘 절대. 네, 자유민주주의 그날 통일된 고향에 달려가서 북한의 재건이나 북한의 어떤 복음화 그리고 북한의 각종 교육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준비를 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싶어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시마인TV에 이렇게 흔쾌히 출연을 해주신 노희창님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